네, 이번 시간엔 기타 비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 비유동자산은요, 시험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올 만한 계정 과목도 이 정도 하나입니다. 임차 보증금 정도 하나입니다. 임차 보증금, 네,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우리 뭐 월세나 전세할 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보증금. 근데 앞에 임차라는 말이 붙어 있죠. 네, 임차란 말은 세입자가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주인한테 보증금을 맡기잖아요. 근데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세입자 거죠.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주인한테 다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자산입니다. 예, 이거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러면 주인 입장에선, 건물주 입장에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임대 보증금이라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고, 건물주는 그 보증금을 임대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유동부채. 유동부채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요 두 가지. 예, 요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했었죠, 여러분?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상거래에서 발생한 게 매입 채무였죠.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그거의 상대적인 게 누굽니까? 미지급금. 꼭 구별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이라고 해야 될지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될지. 그 다음 네 번째 예수금. 예수금은요, 내 돈이 아닙니다. 내 돈이 아닌데 내가 잠시 보관하는 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반대 성격은 우리 자산에서 나온 선납세금입니다. 먼저 이 예수금이 주로 쓰이는 데가 첫 번째, 회사가 급여를 주죠. 월급을 주죠. 직원들한테 월급 줄 때 세금이라든가 4대 보험료 띄고 준다는 거 여러분도 직장 다니시면 다 이게 띄고 받죠. 예, 그때 이 소득세랑 4대 보험료를 회사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걸 받는, 급여를 받는 내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납세금이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언제 많이 쓰냐면 회사가 돈을 빌렸을 때, 돈을 빌리면 뭘 줘야 됩니까? 이자를 줘야 되죠. 그때 이자 줄 때 세금 띄고 줘야 됩니다. 그 세금 띄었을 때 그걸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잠시 가지고 있다 국가에 내줘야 됩니다. 그때 그 세금을 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자를 받는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금과 선납세금은 서로 반대 성격이 되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부가세 예수금. 예수금이란 말 앞에 단지 부가세란 말만 붙어 있죠. 네, 그러니까 예수금은 예수금인데 부가세 예수금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매출세. 네, 회사가 이게 우리 회사면 이런 거죠. 이게 우리 회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물건을 사오죠. 네, 10,000원에 사왔습니다. 그럼 부가세가 얼마가 붙습니까? 1,000원이 붙을 겁니다. 10%. 그러면 우리가 사오는 쪽에다 11,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국가에 10,000원을 납부합니다. 죄송합니다. 1,000원을 납부합니다. 이 세금. 11,000원을 주면 자기가 10,000원을 갖고 1,000원은 세금이니까 국가에 냅니다. 그러면 국가는 우리 회사한테 다시 이 1,000원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 1,000원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왜 매입세액입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선 사오는 과정에서 발생했죠. 그래서 매입할 때 세금이라고 해서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 회사가 이 물건을 팔겠죠. 이제 다른 애한테. 이래서 10,000원에 사왔으니까 뭐 15,000원에 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15,000원에 팔면 부가세 10% 1,500원이 붙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우리한테 얼마를 주냐면 16,500원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건값 얼마만 가져요? 15,000원만 갖는 거고요. 1,500원은 부가세 요 1,500원이죠. 이건 국가에 내야 됩니다. 1,500원은 내줘야 됩니다. 이때 1,500원을 뭐라고 하냐면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왜 매출세액이냐? 물건 팔 때 세금이죠. 그래서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은 쉬운 말로 계정 과목으로 뭐라고 하냐면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1,500원이 매출세액이 됩니다. 매입세액은 뭐라고요? 1,000원이고요. 그래서 계정 과목으로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부가세 예수금 코드 번호 보시면 몇 번입니까? 255번이죠. 뭡니까? 부채. 우리 게 아닙니다. 내야 되니까. 그래서 쉬운 말로 뭐라고요?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국가에 내줘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금은 코드 번호가 135번입니다. 1로 시작했죠? 자산입니다. 우리 겁니다. 돌려받아야 될 세금. 그러니까 우리 게 되겠죠. 그래서 낼 거 받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국가랑 1,500원 주고 1,000원 돌려받으면 서로 번거롭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내야 될 거 1,500원, 받을 거 1,000원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로 상계 처리합니다. 서로 쌤쌤해서 차액분이 얼마입니까? 500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500원만 그냥 국가에 내는 겁니다. 1,500원 냈다가 1,000원 돌려받는 게 번거로우니까 500원 내면 깨끗이 정리가 되겠죠. 이게 부가세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가세 정리하는 예제 문제가 있죠. 자, 먼저 뭐라고요?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합니다. 얘 코드 번호가 몇 번이라고 했나요? 255번 부채. 그래서 코드 번호 알고 있으면 차변 대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얘 부채니까 원래는 이쪽에 있는 겁니다. 대변에. 그런데 서로 상계한다고 그랬죠? 서로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어디 와서 없어집니까? 차변 와서 없어집니다. 그럼 똑같이 부가세 대금은 135번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있던 게 대변에 와서 없어집니다. 서로 상계 처리됩니다. 내야 될 거 받을 거 서로 쌤쌤 시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잡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하고 단수금액. 전자신고 세액공제는요, 이제 실무적으로 부가세를 요즘 다 전자신고하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전자신고했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줍니다. 보통 이 정해져 있죠. 전자신고세액공제가 10,000원으로 그럼 10,000원 깎아준다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단수금액이라고 있는 건데 단수금액은요. 여러분 핸드폰 요금 같은 거 있을 거예요. 핸드폰 요금이 만약에 15,375원이면 얼마 내나요? 이 5원은 안 내죠. 이걸 단수 처리한다고 합니다. 원 단위는 안 내잖아요. 그래서 15,370원만 내죠. 우리가. 그래서 5원은 띄고 내죠. 그래서 안 내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익입니다. 근데 이익은 이익인데 10,000원도 그렇고 5원도 그렇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맙긴 고마운데 그렇게 크게 고맙진 않아서 잡이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돈을 내거나 돌려받으면 되는데 부가세 대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을 금액이 더 많으면 차액도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때는 미수금이라고 하고요. 거꾸로 부가세 예수금이 더 많으면 그러니까 내야 될 금액이 더 많으면 그때는 우리가 더 내야 되겠죠. 차액을. 그때 쓰는 이름은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미지급금 이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험 문제 보면 둘 중에 뭐 써야 될지 반드시 알려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문제는요. 실무적으로 부가세는 보통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수금보다는 이렇게 미지급 세금이나 미지급금 쓰는 경우들이 더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 밑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예수금 우리가 내야 될 금액이죠. 얼마를 내야 됩니까? 1,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부가세 대금 750만 51원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서로 뭐 하래요? 상계, 쌤쌤하래요. 그러면 얘랑 서로 없애래요. 자, 얘가 뭐라고요? 255번.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대변에 있습니다. 부채니까 2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디 와야 없어집니까? 차변 와서 없어지겠죠.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 와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 똑같이 부가세 대금은 반대 가야 이제 없어지겠죠. 750만 51원을 없앱니다. 그러면 차액을 내야겠죠? 차액이 얼마 나옵니까? 200 빼보시면 249만 9,949원이 나옵니다. 이게 차액이거든요. 이 돈을 내야 됩니다. 내야 될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10,000원은 뭐라고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깎아준대요. 근데 크게 고맙진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잡이익. 이익이니까 어느 쪽에 씁니까? 대변에. 손실은 차변에. 그래서 잡이익 10,000원. 그 다음 뭐도 안 낸다고요, 여러분? 단수. 단수가 뭐라고요?
끝에 원다니까 얼마도 안 낼까요? 9원도 안 냅니다. 그래서 잡이익은 19,000원이 될 겁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과 단수 9원. 그러면 나머지를 내야겠죠. 나머지 금액 대차를 비교해 보시면 이쪽에 숫자가 없습니다. 대변 쪽에 얼마가 248만 9,940원. 그럼 대차가 다 맞을 겁니다. 자, 얘 뭐라고 해야 될까? 알려줬죠? 미수금 또는 뭐로 하라고요? 미지급, 세금 둘 중에 하나 쓰래요. 근데 내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내야 되죠. 미수금은 돌려받을 때 쓰는 거니까 지금은 돌려받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부가세, 납부. 이제 때가 되면 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대변 쪽은 뭐 돈 얘기가 나오겠죠. 돈을 내야 됩니다. 세무서에. 그럼 248만 9,940원 이 돈 내면 되겠죠. 그리고 차변엔 뭐라고 쓰면 됩니까? 이 돈을 낸 거죠. 안 냈던 세금.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나요? 미지급 세금. 차변엔 이렇게 미지급 세금을 없애줍니다. 그러면 미지급 세금은 서로 이렇게 없어져서 이제 사라지겠죠. 장부에서 돈 다 냈으니까 더 이상 미지급이란 말은 있을 필요가 없겠죠. 자, 6번째 당좌 차월. 당좌 차월은 나왔었죠. 뭐 할 때? 당좌 자산할 때 나왔었죠. 이거 뭐로 이해하시면 쉽다고 그랬나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돈 빌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당좌 차월은 당기 차입금이라고 그랬죠. 돈 빌린 거라고. 다음 7번 가수금. 시험에 거의 출제 안 됩니다. 가수금은요. 이거 반대말이 뭐냐면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돈이 지출됐는데 정확한 사유 없이 지출되는 게 가지급금입니다. 가수금은요. 반대입니다. 회사로 돈이 들어옵니다.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쓰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미결산 항목. 왜 미결산 항목이라고 한다고요? 저 가수금이란 이름은 영원히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평소에만 쓰고 결산 때 12월 31일에는 저 가수금이나 가지금이란 이름은 쓸 수 없다고 그랬죠. 그게 미결산 항목이다. 예,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 가수금은 잘 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출제가. 그 다음에 선수금. 선수금의 반대는 선급금입니다. 다 얘네들 뭐 얘기하냐면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우리가 계약금을 주면 뭐라고 그래요? 선급금. 왜 급인가요? 지급한다고 해서. 먼저 지급했다. 계약금을 줄 때 선급금. 선수금은요. 계약금을 받을 때, 죄송합니다. 지급을 수령이라고 바꿔야겠네요. 네, 계약금을 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으면, 주면 선급금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이죠. 그 다음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이름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단기 차입금은 돈을 빌렸을 때 차입금. 반대는 뭡니까? 대여금. 빌려줬을 때. 근데 짧게 빌려왔을 때 단기 차입금. 그러니까 길게 빌려오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장기 차입금이라는 표현을 아마 쓰겠죠. 여기 있는. 그 다음에 미지급 세금. 네, 세금 안 냈을 때 쓰는 표현 미지급 세금. 그 다음 11번에 미지급 비용, 뭐 비용의 발생이란 말 써놨죠. 12번 선수 수익, 수익의 이연이란 말 써있는데 요 두 개는 결산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묶어서. 그 다음 13번 유동성 장기부채인데 이 옆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장기 차입금이란 말을 써 있습니다. 그죠?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은 돈을 빌려온 겁니다. 차입금. 근데 언제요? 장기. 길게 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몇 년 빌려왔다 이런 거죠. 몇 년 후에 갚기로 하고. 그럼 이 이름은요. 반드시 화살표가 어떻게 되냐면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이름으로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왜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이름으로 언젠가는 바뀌어야 되는데 왜 바뀌냐면 잠시 자 이때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2015
5년 1월 1일 날 차입, 돈을 빌렸습니다. 언제 갚기로 하고요?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날짜가 있겠죠? 그럼 언제 갚기로 했냐? 2020년 5월 31일 날 이날 갚기로 했어요. 예, 만기 날짜라고 하죠. 대출금. 전날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때 돈을 빌릴 당시에는 우리가 빌렸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입금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근데 기간이 어떻습니까? 길죠. 1년이 넘어가죠. 그래서 앞에 이런 표현을 붙입니다. 장기라고. 그러면 시간이 점점 흐를 거 아닙니까? 시간이 점점 흐르다가 언제가 오냐면 이 날짜가 올 겁니다. 19년 12월 31일. 이날이 결산하는 날짜겠죠. 19년도에 결산하는 이 날짜가 오면, 자, 이 날짜 기준에서 보면 이제 돈을 언제 갚아야 돼요? 내년 5월 31일 날 갚아야 되죠. 그럼 더 이상 뭐냐면 1년이 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표현을 쓸 수 없냐면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장기 차입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장기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러면 이때 쓰는 표현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부채, 빚인데 원래는 장기였다고요. 빌릴 당시에는 장기였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유동성, 네,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걸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합니다. 빌릴 당시에는 장기 차입금이었지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갚을 날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이때요, 이 표현을 안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왜 그럼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이건 아닙니다. 원래는 단기 차입금은요, 언제 쓰는 거냐면 돈 빌릴 때부터 단기였을 때, 돈 빌릴 때부터 짧게 빌렸을 때를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돈 빌릴 당시에는 장기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단기가 된 거지. 그때 쓰는 이름이 유동성 장기부채입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은 언젠가는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정 과목은 서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14번에 미지급 배당금. 예, 배당금인데 주지 않았다는 소리겠죠. 이건 무슨 개정 과목이냐면 우리 회사가 현금 배당을 할 때 주주들한테 배당해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무슨 배당할 때요? 현금 배당할 때 쓰는 이름입니다.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하면 배당한다고 결정이 그때 되거든요. 주주총회에서 배당 주주 여러분들한테 얼마씩 배당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돈은 몇 달 있다 보통 지급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쓰는 이름입니다. 그걸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연관성을 가지십시오. 현금 배당할 때 나오는 이름이 미지급 배당금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유동부채 개정 과목별 설명으로 틀린 것. 매입 채무는 무슨 거래요? 상거래에서 발생했다. 맞죠? 매입 채무의 두 가지가 뭡니까? 외상매입금과 지급엄. 이 부분도 맞네요. 선수금은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 맞죠? 선수금이 돈을 미리 받은 거. 선수액이란 말이 그 말이죠. 돈을 미리 받았다.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 차월과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년 이내 상환될 차입금. 그러니까 단기죠. 1년 이내니까 맞네요. 4번 미지급금은 요 용어는 1번하고 꼭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매입 채무하고. 근데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상거래에서 발생했다고. 미지급금은 상거래가 아니죠. 상거래 외에서 발생했을 때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거고, 상거래에서 발생하면 1번처럼 매입 채무, 외상매입금과 지급엄이라고 표현하셔야겠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네요. 2번 다음에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사용되지 않는 개정 과목은 컴퓨터 10대를 사고 50%는 타인이 발행한 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네, 외상이란 말이 나왔죠? 외상이란 말이 나오시면 외상 매입금이란 말도 있죠? 그 다음 또 하나 뭐도 떠올려야 됩니까? 미지급금이란 말도 떠올리셔야죠. 그래서 보기가 두 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상거래입니까? 상거래가 아닙니까? 상거래가 아니죠. 우리 회사는 컴퓨터를 매일 사오는 게 아니죠. 컴퓨터는 어쩌다 한 번 사오는 거죠. 우리 회사가 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미지급금이라는 표현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쓰지 않는 계정 과목은 1번이 되겠죠. 자, 연습 삼아서 이거 회계 처리 한번 해보시면, 자,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되십니까? 자, 우리가 뭘 샀죠? 뭘 샀습니까? 컴퓨터를 샀어요. 컴퓨터 같은 걸 뭐라고 합니까? 비품이라고 하죠. 사무용 비품, 비품. 얼마치 사온 겁니까? 10대인데 단가 하나당 50만 원이면 총 500만 원어치 사온 거죠. 50%는 줬죠. 근데 뭐로 줬습니까? 당좌 수표로. 조심할 건 원래 여러분 우리가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라고 한 거죠. 우리가 이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근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타인이 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금이죠. 250. 왜 현금이냐면 여러분 타인이면 남이잖아요. 남이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우리한테 줬겠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현금이라고 했죠. 당좌 수표를 받으면 현금이잖아요. 그걸 준 거니까 현금을 준 겁니다. 우리 회사가 발행했을 때는 당좌 예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발행한 당좌 수표가 아닙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뭐라고요? 외상.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나머지니까 당연히 250만 원이 되겠죠. 정확히 회계 처리해 보시면. 그래서 지금 답은 1번이고 그 다음 3번. 다음 중 유동 부채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의 모두를 합해봐라. 그럼 얼마인가? 장기 차입금. 이건 뭡니까? 비유동. 왜요? 장기란 말이 붙어 있네요. 유동이 아니죠. 단기 차입금은 단기란 말이 붙어 있죠. 짧네요. 유동입니다. 미지급 비용 유동. 예수금 유동.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 선수수익 유동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부채. 그러니까 유동부채가 모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다 더해보시면 만원 더하기 3,000원, 6,000원, 만원, 그 다음에 17,000원, 다음에 얼마 나오십니까? 46,000원 나오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3번 문제가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면 어떻게 하시면 또 풀 수 있을까요? 3번 문제 푸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겠죠? 자, 여기 여러분 시험 볼 때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요 화면을 많이 컨닝하라고 그랬죠. 이럴 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서서 자, 처음에 F2 하시는 방법. 자, 처음에 나온 보기가 뭡니까? 장기 차입금. 그러면 장기 차입금 찾아주죠. 293번. 293번이 여기 있죠. 비유동부채 속의 코드 번호라는 거. 그래서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부채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기가 뭡니까? 단기 차입금. 260번. 260번은 요 속에 있죠. 유동부채 속에 있다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란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다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알면은 이걸 성격을 알면 여기서 그냥 직접 찾아서 푸셔도 되지만 이럴 때 잘 이게 유동부채인지 아닌지 잘 모르면 지금처럼 이 화면 가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서 F2를 눌러서 이거 전에도 해보셨죠? 이런 식으로 코드 번호를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화면을 이용하면 시험 보실 때 은근히 답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4번 대형 마트에서 상품권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팔면서 상품권 판매 시점에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지금 뭐에 대한 얘기 나옵니까? 상품권에 대한 얘기 나오죠. 자, 상품권은 여러분 시험에 딱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첫째, 언제가 수익이냐?
쉬운 말로 뭐예요? 언제가 매출이냐고요. 여러분 상품권은 다 아시죠? 백화점 뭐 상품권 여러분 다 뭐 그런 건 써보신 경험도 있으실 것 같고, 상품권은 백화점 입장에서 보십시오. 만약에 신세계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팔았다. 매출이냐? 매출이 아닙니다. 그냥 돈을 미리 받고 종이 쪼가리 하나 준 겁니다. 상품하고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러면 백화점 입장에서는 언제가 매출이겠습니까? 그 상품권을 가지고 백화점에 와서 물건하고 교환되겠죠. 그래서 백화점 입장에선 상품권이 회수될 때가 매출입니다. 상품권과 물건을 바꿔가겠죠. 그날이 매출이라는 거. 시험 볼 때 언제가 매출이 아니라고요? 상품권을 팔았을 때 매출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계정 과목은 뭐라고 하냐? 네, 선수금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백화점 입장에서 상품권을 팔 때 돈만 미리 받은 거라고. 그래서 선수금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얘 한번 보시면 회계 처리 잠시 볼게요. 상품권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팔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차변은 당연히 뭡니까? 쉽죠. 왜?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현금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차변은 현금일 겁니다. 대변엔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상품권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선수금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돈만 미리 받은 겁니다. 그러면 선수금은 뭡니까 여러분? 부채죠. 부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대요. 뭐라고요? 상품권 판매 시점에 뭐로 했다고요? 상품 매출로 했대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 상품 매출이라는 이름을 썼대요. 매출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근데 이렇게 했대요. 매출로 잡아버렸대요 실수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매출은 대표적인 무슨 이름이냐면 수익입니다. 매출하고 수익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로 해야 되는데 뭐로 해버린 겁니까? 수익이란 이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는 줄어들까 여러분? 부채는 줄어들겠죠. 4번이 정답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수금 부채로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이건 줄어들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거꾸로 뭐는 늘어납니까? 이건 하면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수익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3번은 수익의 과소가 아니라 수익의 과대로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맞는 건 4번이겠죠. 그 다음 전표 입력. 자, 프로그램 키시고 자, 전표 입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반 전표 입력 누르셔서 몇 월 달로요? 5월 달로 들어가시고 자, 1번 2일. 자, 통장에서 송금하였다. 돈 줬다는 얘기가 두 번째 써 있네요. 대변 줬으니까 통장에서 보통 예금. 무슨 은행 통장인지는 알 수 없죠. 그러면 거래처를 쓸 수가 없네요. 얼마를 줬다고요? 3천만 원. 다음 차변에 돈 왜 줬답니까? 두 번째 아예 나와 있죠. 임차 보증금이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증금에는 요 거래처 코드가 꼭 걸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증금은 우리 돈이죠. 근데 주인한테 맡겨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누군가한테 찾아와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거래처 어떻게 거시나요? 플러스 키, 맨 끝에 있죠. 자판, 플러스 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 누구한테 준 겁니까? 주식회사 강남. 그런데 이런 박스가 뜰 겁니다. 이런 박스는 왜 뜨냐면 여기 없기 때문에 거래처 등록에 없다는 겁니다. 주식회사 강남이. 그래서 뜬 겁니다. 이런 박스가 뜰 때는 항상 시험 문제를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뭐? 거래처 등록 코드 번호 알려줬습니다. 몇 번이요? 3100번. 그러면 요 자리를 수정해야 됩니다. 몇 번으로요? 3100. 그 다음에 뭐를 누릅니까? 등록을. 그죠? 그러면 등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코드 번호가 걸리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다시 가시면 이렇게 되시면 알려준 정보가 또 있죠, 여러분? 뭐요? 사업자 번호가. 그럼 이 자리 보면 요 하단 쪽에 여기 사업자 번호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다 사업자 번호 입력하셔야 됩니다. 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잠시요 제가 뭘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실수하도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1. 대변에 보통 예금 3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자 뭐라고요? 임차 보증금. 자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뭐요? 주식회사 강남. 그리고 엔터를 치고요. 잘못해서 그냥 이 순간에 그냥 엔터를 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면 컴퓨터가요. 코드 번호를 자기 임의적으로 부여합니다. 111번으로. 이러면 시험 볼 때 오답 처리됩니다. 왜냐면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안 했거든요. 이 강남의 거래처 코드 번호를 3100으로 하라고 그랬지 111번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하면 이제는 알 겁니다. 여러분. 아, 내가 실수했다는 거. 그러면 이 번호를 고쳐야겠네 하고 여기다 3100을 친다는 거예요. 절대로 수정 안 됩니다. 전에 한번 얘기 드렸은 것 같습니다. 컴퓨터는 코드 번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지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번호는 절대로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번호를 엉뚱하게 번호를 만드셨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 화면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 거래처 등록이란 화면에 오시면 여러분이 잘못 만든 번호가 있을 겁니다. 111번에 있죠? 이 번호를 지우시고 근데 지우려고 하는데 이런 멘트 뜨죠, 여러분? 사용 중이라고. 그죠? 여기서 지금 사용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표에다 입력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용 중이기 때문에 못 지운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를 공백으로 놔두고요. 여기를 공백으로 만듭니다. 공백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여기가 사라지고 역한으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요 강남 얘를 선택한 다음에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잖아요. 여기 이 화면에 거래처 등록 화면에 그럼 여기서 그냥 만듭니다. 몇 번으로? 3100번으로 여기다 만들어 버리시면 됩니다. 여기다 3100번으로 만드시면 여기다 여러분이 인적으로 3100 쓰고 주식회사 강남 그리고 여기다 사업자번호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여기다가 3100이라고 치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코드 번호가 이렇게 3100번 강남이 들어가질 겁니다. 코드 번호를 실수로 엉뚱하게 만드시면 별 도리가 없습니다. 거래처 등록에 와서 그 잘못 만든 번호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3일자 예수금과 대급금이 얘기가 나왔죠? 서로 뭐 하라고요? 정리, 상계 처리해라. 그럼 서로 없앤다. 부가세 예수금은 어느 쪽에 있다고요? 대변 쪽에 있습니다. 없애려니까 차변 와서 없앤다는 거. 255번은 부채죠? 그러니까 원래 대변에 있습니다. 차변에 와야 없어집니다. 얼마를 없앱니까? 1165만 1106만 5,584원. 그러면 반대쪽인 대변엔 부가세 대급금을 없애줍니다. 얼마요? 875452. 대차가 안 맞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뭐예요? 잡이익. 이익이니까 어느 쪽에 써야 된다고요? 대변의 잡이익. 잡이익이 얼마래요? 단수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돈을 내야 돼요. 200 내가 계산기로 안 뚫어도 이게 차액으로 컴퓨터가 알려주거든요. 231만 1063원을 내야 됩니다. 왜냐면 부가세 수금이 더 많기 때문에 내야 된다는 뜻인데 이 금액 중에 단수, 몇 원이 단수입니까? 원 단위, 3원. 3원은 안 내도 돼요. 그래서 3원만 잡이익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여전히 대차가 안 맞죠? 밑에 보시면 대변 쪽이 안 맞을 겁니다. 여전히 내야 될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름 알려줬죠? 뭐로 하라고?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231만 1060원을 내야 됩니다. 6일자 사채업자인 김회계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의 이자 비용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상당액
275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 돈 얘기 나왔죠? 현금 줬다는 얘기. 얼마를 줬습니까? 275만 원을 차감하고 그럼 얼마입니까? 725만 원을 줬겠죠. 그 다음 차변에 돈 줬으면 이유가 있겠죠? 돈 왜 줬다고요? 네, 이자, 비용. 이자 준 겁니다. 근데 이자는 사실 1000만 원이죠. 이러니까 대차가 안 맞죠? 얼마가요? 275만 원이 어느 쪽에 안 맞아요? 대변에. 275만 원 왜 안 준 겁니까? 세금, 원천 징수,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시면 시험 보실 때 이렇게 원천 징수라는 표현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써야 되는 개정 과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납, 세금, 아니면 반대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요 돈 주는 입장이다. 돈 주는 입장이면 예수금이고요. 우리가 거꾸로 돈을 받는 입장이면 돈을 수취하는 입장일 땐 선납 세금이라고 합니다. 요 금액을.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입장이죠. 우리 회사는 지금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예수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는요? 김혜계 씨는 우리한테 돈을 받는 거죠. 이자를. 그러니까 김혜계 씨는 선납 세금이라고 부를 겁니다. 저 275만 원.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시면 자, 우린 뭐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예수금이라고. 이 돈 우리가 갖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275만 원은 김혜계 씨 대신에 우리가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5월 11일자 두 번째 줄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대변의 당좌 예금 얼마요? 700. 그 다음 차변에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한 이유가 써있죠. 왜라고요? 어음이 만기가 돼서 발행했던 발행했던 어음이 뭡니까? 지급 어음이죠. 그 다음 여러분 개정 과목에 이렇게 어음이 들어가는 애들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거래처 누굽니까? 거래처 광주. 14일 외상 매입금 중 400만 원을 당사 발행 어음으로 지급했다.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다고 그랬죠? 그럼 대변에 준 거니까. 여러분 어음을 발행하면 두 가지 떠올라야 돼요. 지급어음 또 하나요. 미지급금. 지급어음이라고 표현하셔야 되나요? 미지급금이라고 표현하셔야 되나요? 지급어음이라고. 왜 지급어음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상거래니까. 상거래인지 어떻게 합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표현이 있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표현이 상거래할 때 나온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거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이 아니라 지급어음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거래처는요. 전주. 얼마요? 400. 그 다음 차변의 이유. 이거 우리가 어음 왜 발행해서 줬나요? 첫째 줄에 나와 있죠. 외상 매입금 갚으려고. 외상 매입금도 거래처 꼭 들어가셔야 되고 15일 당좌 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그럼 돈이 빠져나갔다는 소리죠. 좋네요. 대변 어디서요? 당좌 예금 통장에서. 당좌 예금은 통장이니까 은행만 돼야 됩니다. 거래처가. 근데 무슨 은행인지는 알 수 없죠. 얼마요? 200. 다음 맞은편 차변의 이유 왜 줬대요? 첫째 줄에 알려줬죠. 미지급금 갚는 거라고. 자, 이 미지급금 거래처 누구한테 돈 갚아야 됩니까? 신한카드한테. 그 다음 16일자 우리가 10일날 원재료 매입할 때 발생하였던 외상매입금을 보유 중인 주식회사 대구에서 발행한 어음과 상계 처리했다. 상계란 말은 서로 쌤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줄 돈이 있어서 우리 회사면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됩니까? 네, 부산한테 돈을 줘야 되죠. 원재료 사왔으니까 여기다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받은 게 있죠. 어음을 받은 게 있습니다. 누구한테? 예,
부산한테. 그래서 부산한테 받았던 어음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구죠. 대구한테 받았던 어음을 부산한테 돈 줄 때 이 어음으로 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 거죠. 그래서 대변에 뭘 준 겁니까? 받을 어음. 왜냐면 대구한테 그 어음 받았을 때 받을 어음이라고 했을 거잖아요. 그걸 준 겁니다. 다음은 거래처. 조심할 건 여기 거래처가 부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누가 돼야 된다고요? 이 어음을 처음 발행한 자. 이 어음 처음 누가 발행했나요? 대구가. 얼마짜리 어음입니까? 500만 원짜리. 이거 왜 준 겁니까? 반대편인 차변에. 네, 이거 갚느라고 줬죠? 외상 매입금을, 빚을. 외상 매입금은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부산한테 준 거죠. 거래처가 서로 다릅니다. 받을 어음에 가끔 부산을 거래처로 입력하시는 분인데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항상 이 어음 발행했던 회사가 됩니다. 처음에. 그 다음 17일 날짜. 제품을 6월 10일 날 인도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6월 10일 날 우리가 물건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가 아닙니까? 매출이 아니죠. 금일 10%의 계약금을 당좌수표로 받았다. 차변에 돈 받았죠? 뭐로? 당좌수표. 당좌수표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현금. 얼마를요? 10%니까 얼마입니까? 100. 대변에 돈 왜 받은 겁니까? 예, 10% 뭐라고요? 계약금. 계약금이란 말이 나왔죠. 근데 받은 거죠, 계약금을. 그러니까 그때 쓰는 표현 선수금이죠.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 받으면 선수금. 선수금에는 반드시 거래처 있어야 됩니다. 인천. 그 다음 12월 31일자 월을 바꿔볼게요. 12월 30일. 15년 5월 2일 날 국민은행에서 차입, 돈을 빌렸다는 소리죠. 차입했던 차입금 중 1억 원의 만기가 내년 8월 31일이다. 여러분 15년에 돈을 빌렸으니까 돈을 내년이니까 20년에 갚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돈 빌렸을 때. 장기 차입금이라고 했겠죠. 기간을 길게 빌렸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지금이 몇 년입니까? 19년 12월 31일. 오늘이 19년 12월 31일이죠. 돈은 내년 8월 달에 갚죠. 그럼 더 이상 1년이 안 넘죠. 그러니까 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장기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란 말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렸을 때 장기 차입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을 없애야 됩니다. 어디 가야 없어지나요? 예, 차변에 와야 없어지죠. 왜냐하면 장기 차입금은 부채잖아요. 장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이게 원래 대변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차변 와서 이 표현을 없애버립니다. 얼마요? 1억을. 그 다음 대변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장기 차입금은 언젠가는 이 이름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이름으로. 예전에는 장기였는데 더 이상 장기가 아니라 유동이라고. 얼마 안 남았다고 돈 갚을 날이. 그다음 조심할 거. 장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이 두 자리에 다 거래처 있어야 됩니다. 국민은행 양쪽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시험 보실 때 요 거래처 빼먹는 경우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 장기 차입금에는 거래처 거시고 유동성 장기부채는 거래처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코드 번호가 그러면 감점입니다. 여러분. 예, 거래처 코드 꼭 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12월 31일 날 법인세 비용 2천만 원을 계상하시오. 계상하란 말은 장부에 쓰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하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법인세 비용. 비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에 써야 됩니까? 차변에 법인세 비용. 얼마요?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사업에서 뭐 이렇게 돈을 벌었겠죠? 그럼 세금을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낼 거로 예상하고 있는 거냐면 2천만 원 정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 그런 표현 나오죠. 선납 세금. 선납 세금의 뜻이 뭡니까? 선납. 먼저 납부했다. 세금을. 그러니까 세금을 미리 낸 게 있습니다. 200. 그러면 저걸 또 내면 두 번 내겠죠. 그러니까
대변 가서 선납세금을 없애버립니다. 이건 안 내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선납세금 코드 번호 보세요. 1로 시작했죠? 자산이죠? 대변 와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역시 대차가 안 맞죠? 뭐라고 합니까? 예, 미지급 세금. 우리가 얼마만 세금 내면 됩니까? 2천만 원 내야 되는데 200은 미리 냈으니까 1,800만 내면 되죠. 그런데 지금 당장 안 내거든요. 오늘 당장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미지급 세금이고요. 나중에 보통 3월 달에 내거든요. 그때 이 미지급 세금 대신에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엔 비유동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